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생담보권은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회생담보권의 정의, 회생채권과의 구별, 담보가치 초과분의 처리, 권리행사와 의결권, 그리고 리스계약과의 관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생담보권의 정의입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중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 위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한 경우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구별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채권이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직접 설정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담보권입니다. 반면 인적 담보에 의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단서는 회생담보권의 이자 범위를 제한하므로 이자와 손해배상, 위약금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부분만 회생담보권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 전액이 아니라 담보 목적물의 가치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먼저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도 공제해야 합니다. 결국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생담보권의 행사와 제한입니다. 회생담보권도 원칙적으로 채권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권 위험이 있습니다. 또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자도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즉 회생담보권의 만족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조로 분류되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고 피담보 채권액이 더 적으면 그 채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담보가치와 채권액 중 더 작은 금액이 의결권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회생담보권자조는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회생담보권도 있습니다. 이자 없는 기한부 채권, 정기금 채권, 비금전 채권, 외화채권, 조건부 채권, 장래 청구권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일반 금전 채권처럼 액면가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생 절차 개시 시점의 평가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리스계약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별해야 합니다.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에게 사실상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개시 전 연체 리스료뿐 아니라 개시 후 리스료도 실무상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운용리스는 임대차적 성격이 강하므로 개시 전 리스료는 회생채권, 개시 후 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 위에 어떤 담보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담보 목적물의 가액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영하여 실제 담보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담보가치 범위 내의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회생담보권 실무의 핵심은 담보권의 존재만이 아니라 담보가치 평가와 권리범위 확정,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까지 전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회생담보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